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시장 핵심 이슈하고요. 또 관련 종목 알아봅니다.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 오늘 화상으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타이틀 제목이요. 2021년 증시 가보지 못한 길이 열린다. 같이 가야 할 종목은 무엇이냐. 너무 멋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3개 키워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박근영 차장님의 2021년 키워드 삼성전자와 LG전자 나란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계속 내년에도 바람몰이를 할 수 있을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는 앞자리 바뀐다는 말씀을 팔자까지 볼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팔자를 봤습니다.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10만 원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조건이 뭘까 고민을 좀 해본다면 시가총액이 60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현금이 115조 원, 잉여 현금 흐름이 21년도 24조 원 정도 예상을 한다면 순현금은 100조 원 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순현금을 제외한 사업 가치가 500조 원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아마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가치가 200조 원 정도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지금 2021년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최초로 20조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가시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가치 200조 원을 달성받으려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PSR이 10배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 TSMC 경쟁사죠.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종의 대장인 TSMC가 PSR이 지금 약 1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0배에 근접한 TSMC의 PSR 멀티플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사업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멀티플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21년에 평택 피트 파운드리의 5나노 선당 공정 증설이 예상되고 있고 파운드리 시설 투자가 2020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생산 능력이 10에서 20% 정도 증가한다면 아마 전체적으로 파운드리 매출 증가율은 생산 능력 증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파운드리 부분의 매출단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사업 가치를 올리는 부분이 분명히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주가 10만 원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폭이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속도에 대한 이슈는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LG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LG전자의 마그나의 어떤 협력이 윈윈 전략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의 전기차 관련된 모터 인버터의 경쟁력이 GM 볼트를 통해서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LG전자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그나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GKW까지 이야기되면서 윈윈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완성차는 하진 않겠지만 완성차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충분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020년 말 VS 부분에 수주 잔고액이 6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차 비중은 20%에 달하고 있고 그중 배터리팩을 제외한 파워트레인 부분이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떼고 2021년에 흑자의 원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삼성 SDI와 LG화학이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멀티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일이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최근의 모습도 충분히 설명을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과거 GKW 인수했을 때 PBR이 1.5배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지금 현재 PBR이 약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PBR 수준에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이제 의구심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LG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가 관심사입니다. 대단합니다, LG전자 오늘도. 근데 윗꼬리를 오늘 좀 이제 달고 매물도 나오죠. 자, 박근영 차장의 2021년 같이 가야 할 종목, 다음 키워드 두 번째는요. 네, 콘텐츠 관련된 겁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콘텐츠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흐름하고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알려주십시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이제 스위트홈이 제작한 상황입니다. 오리지널 드라마이고요. 12월 18일 공개 이후에 주요 국가 순위권 진입을 됐습니다. 회당 30억 원, 총 300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고요. 4분기 역대 최대 기대작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시장은 스위트홈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위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한 경이로운 소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최초로 미국 시장 순위권에 진입하면서 미국 내 5위권 안에 그 외에도 글로벌 총 1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K-드라마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가 주도하는 가운데 디즈니 플러스의 내년 국내 서비스 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 아이치,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 쿠팡 플레이, 티빙, 웨이브 등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OTT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텐츠 수요 증가는 이 넷플릭스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플랫폼이 결국은 가격을 올리고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여준 작품 제작 능력이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OTT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특히 아시아를 진출하기 위한 여러 국내 업체들의 OTT 업체들의 시도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이버와 원천 IP 확보 그리고 프리미엄 컨텐츠 제작 확대 목적으로 11월 10일 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네이버와의 제휴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스위트 홈은 네이버 웹툰의 연재작을 기본으로 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의 성공적 결과가 결국은 웹툰 IP를 이용한 컨텐츠 제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네이버가 웹툰 시장에서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이버와의 제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웹툰 드라마의 글로벌화가 향후 드라마의 흥행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선순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중장기적으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예, 콘텐츠 가운데서는 역시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핵심에 서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화학 관련된 분야군요. 화학도 실적이 좋아질 섹터 가운데 하나인데요. PP, 미국에서 폴리프로필렌 가격 인상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석유화학주 많이 좋게 보고 있는데요. 유망주도 좀 알려주세요.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화학주들이 좀 쉬거나 살짝 눌림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사 및 중간 원료 가격 하락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쉬고는 있지만 최종 제품의 가격은 굉장히 견조합니다. 중간 원재료인 BD는 마이너스 8%, SM이 마이너스 4% 하락세가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고점 대비 25%, BD는 11월 초 고점 대비 17% 정도 빠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롯데케미칼, 대산, NCC 재가동 영향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ABS 부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로부터의 물량 조달이 어렵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현물 매진 상태로 리드 타임이 약 12주에서 16주 정도이고요. 유럽 또한 리드 타임이 약 12주, 즉 3개월 정도 가량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방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데다가 이미 대산 PE와 PP는 원료의 외부 조달로 인해서 풀가동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공급 증가 영향이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1월 달에 PE와 PP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심지어 2월 달에 PP 가격 인상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2월 미국의 PP 가격을 톤당 132달러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요. 미국의 허리케인 이후에 공장 정상에도 불구하고 전방 수요 호조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미국의 프로필렌과 PP는 26개월 내 최대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 주가 조정은 아마 연말 소비 시즌 종료와 가동 차질 설비 재가동 공급 등 이슈 제기에 따른 시황 지속성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고, 그리고 21년 어닝 리비전, 그러니까 어닝이 20년도와 더불어서 21년도에 얼마나 더 강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기 주가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겹친 영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이트한 수급 상황은 뉴스를 감안하더라도 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21년 실적 추정치 또한 실적 시전 돌인과 함께 굉장히 강하게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과 쉬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매수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의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탑픽으로서는 금호석유이고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 애경유와 효성화학 등을 관심권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예, 다 좋은 종목들이 있네요. 키워드 3개, 내년에 같이 갈 종목들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이제 간략하게만 올해 마무리 전략 한 1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레벨은 배당 관련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이후에 오늘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결국은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벌써 1조 한 5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다소 대형주 상대 수익률이 연말까지 다소 둔화될 수 있고 초에도 금융투자의 배당 관련된 투자가 결국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내에서 IT, 반도체라든지 지주회사 등 일부
일부 대형 종목은 배당나길 시가가 비중 전략을 늘린 전략도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아직은 살만한 주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택을 받아온 순매수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 중심으로 해서 슬림하면서 접근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